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단순하게 저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었어요. 주식을 하고 나서의 나의 삶과 또 주식을 시작하기 전의 나의 삶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여러분들께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제 지인분들도 그렇고요,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주식을 접했는데요. 제 첫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직장은 실수령액이 한 200 정도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직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대로 살면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시작했죠. 사실 처음에는 주식을 시작할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종목을 막 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될 때까지도 그냥 방치를 해본 적도 많았고, 뭐 한 번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적금을 깨고 이제 그 돈으로 추천받은 주식을 샀다가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러면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아먹은 돈은 어떻게든 주식으로 다시 복구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오거나 뭐 친구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오는 날에도 집에 오면 새벽까지는 꼭 항상 공부를 하고 잤어요. 차트를 돌려보고, 뭐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막 추세선도 그려보고, 검색식도 만들어보고, 아주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때 깨지면서. 그리고 소액으로도 해보고 하다가 많이 깨졌죠. 그러다가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 방식인 종가 베팅을 접하게 됐고, 종가 베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양봉 종가 베팅을 접했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초반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어서 와이프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했는데, 이게 그냥 그 매매 기법 하나만 알고선 하니까 나중에는 계속 손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만의 손절 기준이 없었어요. 이쯤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물론 지지와 저항도 제대로 그어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 샀습니다. 기준봉을 띄워주는 그 종목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서 끝에까지 최악을 맛보기도 했었고, 그렇게 지옥을 맛보고 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HD 현대 인프라 코어예요. 제가 이때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꼭대기에서. 이 자리를 한 번도 돌파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손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준봉을 훼손하면 손절해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끌고 갔죠. 언제 손절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뭐 바닥에서 했겠죠, 손절을. 그러면서 돈을 많이 날려먹었죠. 그러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진짜 열심히 부딪혀보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스승님을 만나게 돼요. 그 스승님하고 지금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초반에는 사실 너무 신기했고요. 제 스승님이 매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지도 뜯어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종목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스승님이 매매하는 종목과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 일정 부분 이상 겹치게 돼요. 매매의 타점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그 순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어깨너머로 하나라도 배우려고 막 부단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는 사실 거의 손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손절은 많이 했지만, 손절하는 종목과 익절하는 종목이 있지만 그 비율 자체가 익절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으면 어쨌든 간 돈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익으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하 월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이런 아파트까지 오게 됐거든요. 앞으로 저의 목표는 더 있어요. 물론 더 높은 곳에 목표가 있지만 지금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중이고요. 언젠가는 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초보자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영상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식 공부가 너무 힘들고 맨날 손실을 보면서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골 청년이 이렇게 서울의 한강뷰 아파트를 사고 이런 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기까지 한번 해봐야지,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뭐 한강뷰 아파트를 100% 주식 수익금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 매매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반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잘 생각해보면 겨울에도 막 찬물로 샤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아끼면서 살았고, 또 코로나 시즌 때는 그 해주세요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심부름하면 뭐 얼마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안전 자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식 시장만큼 공평한 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회사를 가면 학벌이 더 좋은 사람, 머리가 더 좋은 사람, 일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은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공평해요. 내가 시골 청년이든 뭐 내가 뭐 강남에서 태어났든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뭐 내가 대학교를 못 나왔더라도 모두에게 공평한 시장입니다. 누가 더 노력하느냐, 누가 더 빨리 깨닫느냐, 진짜 그 싸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따라하시면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사실 주식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여기다 살짝 적어볼까요? 첫 번째는 종목 선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대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매수 매도 타점이 안 좋아도 종목 선정만 잘 되면 어쨌든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로보티즈를 내가 샀어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간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응은 이 종목이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어요. 그죠? 언젠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손절하느냐, 아니면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이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중은 내 멘탈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한 종목에 한 번에 100만 원을 다 박으면 비중을 다 태웠잖아요. 그럼 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손절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10%의 수익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1, 2%만 올라도 이거 팔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멘탈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방법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종목 선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거래대금 상위 창이 있어요. 뭐 HTS로 0186 치시면 되는데요. 0186에 거래대금 상위 창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일단 거래대금이 높은 거부터 정렬이 되잖아요. 그럼 이 거래대금 높은 거 순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10% 이상 되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찾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거래대금 2등에 위치해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16%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봇이죠. 클로봇도 넣어놔요. 종목을 넣어 놓는데요. 할인주는 살짝 애매합니다. 에임드 바이오 넣어 놓고요. 일동제약은 사실 오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럼 일동제약이 이미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내리다 보면 BHI 넣어주시고요. 쿼드 메디스는 금요일 날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넣어놓고요. 그죠? 이렇게 쭉쭉 넣어놓는데 유진 로봇도 넣어놓고요. 어디까지 넣어놓냐? 상승률은 10% 이상 되는 종목만 넣는다고 했잖아요. 거래대금은 내리다 보면 1000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990억이죠. 저는 보통 1000억 이상 종목들만 넣어놔요. 그래서 대원전선까지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고요. 그럼 관심 종목이 1차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종목들을 다 매수 매도할 거냐, 다 매매를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걸러내야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 번 대인 경험도 있는데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을 왜 하지 않냐면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상승의 끝인지 어디가 바닥의 끝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클로봇은 제 관심 종목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클로봇은 왜 넣어놓느냐? 거래대금도 4위에 속해 있어요. 9,600억이 터졌습니다. 거의 1조가 터졌죠. 그리고 상승률도 제일 높아요. 26%.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가 모든 것을 돌파한 신고가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꼭 넣어주세요. 그럼 어떤 종목을 제외해야 되는지 보면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봉으로 윗꼬리가 길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은 지워주는 겁니다. 물론 8%가 상승을 해서 관심 종목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10%가 넘어서 들어간다고 한들 지워주는 겁니다. 에임드 바이오도 지워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은 그대로 두고요. 그죠? BHI 자리가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둡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 종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지만 왜 들어있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예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날 돌파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나오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그냥 반등 정도입니다. 금요일날 했던 것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반등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만약에 다시 관심 종목에 넣으려면 언제 넣느냐? 바로 이 라인, 여기 정고점을 돌파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넣어놓습니다. 유진로봇 넣어놓을까요? 보시면 유진로봇도 자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유진로봇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넣어놓지 않았어요. 왜 넣어놓지 않았냐면요. 일단 자리 자체가 이전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던 날 음봉에 심지어 윗꼬리를 길게 달고 긴 음봉, 장대 음봉을 뽑았단 말이에요. 고가가 28%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15%입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매도세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 자체가 매도가 우위인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유진로봇이. 그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매매할 종목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유진로봇 같은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뮨온시아 8%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진작에 목요일날 관심 종목에 들어갔어야 하는 종목이고요. 그 전에 11월 27일에도 관심 종목에 들어갔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면 11월 27일 날 이날 관심 종목에 넣어놨을 테고요. 그 다음에 눌림이 나왔고 상승 반등이 나오고 눌림 반등 그리고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1차 상승 눌려주고 2차 상승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1차 눌림목에서 첫 번째 눌림목에서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뮨온시아는 저는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관심 종목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 3표 시멘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제 관심 종목에 들어있긴 한데요. 이런 자리는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테마 자체가 엄청난 굉장한 주도 테마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들어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지켜보면서 매매에 임할 생각이고요. LS마린 솔루션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들어있어야죠. 그죠? 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정고점을 다 뛰어넘은 지금 신고가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관심 종목을 언제 삭제하냐면요. 서부 T&D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엄청난 긴 음봉을 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죠. 그렇게 된 이상 저는 서부 T&D를 이제 관심 종목에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시그널이 보일 때 저는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편이고요. 네, 아니면 포스콜딩스 예전 차트를 보시면 이때는 관심 종목에 분명히 들어있었어요. 하락을 하다가 지지선을 어느 정도 다 깨고 내려오죠. 60일선도 깨고 그렇게 된 이상 저는 관심 종목에서 삭제합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개를 들 때 그때 다시 관심 종목에 넣고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관심 종목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통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매매 진행 중에 있다면 어느 정도 대응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의 주식 인생 스토리 하고요. 관심 종목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